뮤직 매거진 뮤브 6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지난 12월 8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024 뮤브 파티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사실 안 끝났는데요. 녹음하는 날로는 방송일 기준으로는 끝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공개방송 실황은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에 걸쳐서 1, 2부를 보내드릴 거니까 혹시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뮤브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꾸준히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또 다음 기회에 또 많은 분들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평론가 김유나 씨와 함께했던 지난 65회 방송 K-POP 세대론 이대로 괜찮을까? 이 편이 인터넷에서 꽤 화제가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되기도 했고, 저희 게시판에서도 존 버킹 영어로 돼 있는데, 이분께서 너무 좋아하는 유나 평론가님과 뮤브의 만남이라니 이 조합 대찬성입니다. K-POP 이야기 더 자주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그때 김유나 평론가께서 곧 공동 저서가 한 권 나온다. 그래서 책이 나오면 이제 뮤브에서 다시 뵙자 그랬었는데, 이렇게 다시 빨리 뵐 줄은 몰랐습니다. 출판사 미래의 창 신간 K-POP 씬의 순간들의 저자 음악평론가 김유나 씨 그리고 박준우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한 분씩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구면이니까 네.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빨리 다시 나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음악평론가 김윤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 박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유나 씨는 저희 3주 만에 거의 고정 게스트처럼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네, 사실. 다시 뵈니까 되게 반갑고 감사합니다. 방송 초대해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네. 보통은 그렇게 연락받는 일이 없는데 네.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거 잘 보는 친구들이 이 지금 얘기 그러니까. 되고 있다고 또 연락 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뭐 잘못한 줄 알고 또 방송에서 저도 야, 너 큰일이 났다. 또 우리 뭐 했냐? 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네. 다행히 그래도 좀 발전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맞아요.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좀 재밌는 논의도 네. 하고 계신 걸 봐서 저도 네. 우리가 좀 나름 재밌게 잘 했나 보다. 괜찮나 나름대로.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고, 됐네요. 우리 방송 듣는 분 중에서 그런 커뮤니티 게시판 유저가 있나 봐요. 자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저 야망의 눈빛인가요? 저를 굉장히 왜 65회 만에 올라간 것인가. 또 그런 진작에 있었으면서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어디에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유나님 모셔서 네. 참 잘 됐다 방송이. 그러니까요. 했었죠. 저도 재밌게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가끔 진짜 K-POP 얘기해요. 네. 네. 너무 좋죠. 뭐 얘기거리 너무 영광이죠. 많으니까. 네네. 네. 그리고 우리 박준우님 처음 오셨습니다. 뮤비에. 네, 처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맨날 듣기만 하다가 아. 이렇게 오니까 또 굉장히 또 기분이 또 남다르네요. 아, 그냥 집에서 틀어놓고 이제 네.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어머. 네 그러고 있는데 되게 멘트가 좋다. 그러네요. 그래요? 한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낸 사이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참 반가운데 저희가 게스트분이 오시면은 처음에 이제 고정 질문으로 인생 앨범 3장을 소개해달라 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유나 씨 지난번에 했었고 오늘 한번 준호 씨의 인생 앨범 석장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고르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 네. 지난번에 하다가 네,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음반을 골라야 이렇게 거짓 없다고 느껴질까 그런 것들 한참을 이제 여기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평론가 자 버리세요. 그 평론가 평론가 자 자. 넣으면은 되게 거짓된 맞아, 리스트가 맞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요? 먹물 리스트 안 됩니다. 맞아, 안 돼. 알겠습니다. 식자 리스트 안 돼. 그래서 제 인생 분기점에 있는 앨범들을 어. 좀 3장 꼽으려고 하는데 하나는 저 초등학교 때 언타이틀 그 중에서도 3집을 네, 네. 꼽고 어머. 싶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한테 좀 많이 위로가 됐던 들국화 1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별로 이렇게 막 유명한 건 아닌데 그 김정호 1집 인데 김정호의 앨범은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사연이 좀 많이 있는 네네. 앨범이다 보니까 그냥 이 앨범을 꼽고 싶다 해서 꼽았습니다. 아니 네. 너무 막 케이팝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아니요 그것도 저세상 그렇고 원래 준우님이 이제 블럭이라는 필명으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네. 흑인 음악 쪽도 그러니까요. 많이 다루시고 재즈 쪽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조금 그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왜 싶었는데 원타이틀 충분히
아, 힙합, 그렇긴 R&B. 한데 과연. 아, 그래요? 맞네요. 아니, 맞네요. 네네. 좀 더 현지 음반 나올 줄 알았는데 가요 앨범 3장이라서 그러니까요. 아니요. 저에게 힙합의 입문 계기는 오히려 언타이틀, 그 다음 이제 이현도, 그러고 나서 저 초등학교 때 그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젠체하는 분들이 그 노토리어스 비아이지의 레디 투 다이를 안 들으면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 나 영어 모르는데 그러면서 좀 들어봤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이현도 씨 앨범이라든지 뭐 타이틀 앨범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조금 더 가면 뭐 현진영 씨 앨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진영 씨 앨범도 사실 막 그 흐린 기억 속의 그대보다는 그땐 저는 어렸으니까 네. 이제 라이징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그분이 불렀는데 그래서 아, 이 사람 누군데 하면서 찾아 들었던 게 또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시작부터 이런 TMI를 아니 제가 네. 준우 씨랑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했었거든요. 그 맞아요. 스테이션 Z에서 했었던 맞아요. K-팝 메이트도 한 2년 정도 같이 진행하고 그쵸 그쵸. 안지도 오래돼서 나름 그래도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금시초문 오. 아 그래요? 얘기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이 이제 뭐 저 뭐 책임져 이런 거 막 따라 부르면서 따라 추면서 네. 저 K로 물들인 어떤 삶을 살아오셨네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주제와 네, 그러네요. 크게 뭐 떨어지지 않은 것 같기도 일맥상통할 하고. 수도 있겠네요. 네. 좀 의외라는 생각이 유나 씨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 사실 워낙 요즘에 K-팝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네. 그랬는데 인생 앨범에 막 퀸시 존스 들어가 있고 네.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블랙 뮤직을 워낙 아 좋은데 좋아했어요. 뭔데 또.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오늘은 반대로 준호 씨의 어떤 언타이틀이 있지만 가요 네. 컬렉션. 김정호와 들국화. 그러네. 네. 아, 저의 흥미롭습니다. 인생에 되게 중요한 앨범이라. 네. 나중에 진짜 중요한 인생 앨범이죠. 이제 나중에 네. 들어보고 싶네요. 네. 방송 없을 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제 할 얘기가 사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신간 도서가 나왔어요. K-팝 씬의 순간들. 텐션이.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힘든 일을 또 여기 계신 음악평론가 김유나, 박준우 네. 두 분과 오늘 불참하셨지만은 음악평론가 미묘님까지 맞아요. 세 분이서 함께 쓰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책인지 한번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뭐 거의 내용의 대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뭔가 부제를 달자면 지금 괄호 열고 지금 괄호 닫고 K-팝 씬의 순간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본 책이고요. 사실 저는 준우 씨의 러브콜로 같이 책을 작업을 하게 됐고 초반 아이디어라고 해야 하나? 뭐 출판사랑 같이 이야기를 하셨던 건 준우 씨였는데 그러니까 뭐 역사 짚고 뭐 이렇게 뭐 계보 쓰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K-팝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네. 는 게 이제 준우 씨와 출판사 그 미래창 쪽에서 같이 동감한 어떤 포인트였고 저희도 이 K-팝이라는 것이 사실 내년에 벌써 이제 30년이 되어서 역사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워낙에 좀 다이나믹하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씬이다 보니 너무 긴 호흡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그 디테일을 놓치는 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네.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주요한 앨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 한 3, 4년 정도 사이에 K-팝 씬의 가장 좀 뜨거웠던 흐름들을 한 번에 정리해보자는 마음으로 쓴 책이고요. 그래서 각자 칼럼들로도 여기저기에서 좀 다뤄본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 네. 하지만 좀 각 잡고 전부 이제 새로 각자 맡은 테마에 대해서 작업을 해서 한 권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준우 씨도 저도 약간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처음에 그렇게 최근 K-팝에 대해서 써보자고 저한테 제안을 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우선은 K-팝 리포트 형태의 책을 하나는 쓰고 싶었다. 사실은 책을 쓰고 싶었다기보다는 뭔가 이 리포트라는 걸 남기고 싶었다는 게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우연히 저도 이 미래창 그 편집자분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뭐 그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뭔가 갑자기 이렇게 확 진전이 되어버린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미래의 창이 네. 제일 유명한 책이 트렌드 코리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 생각에는 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K-팝이라는 키워드와 더해서 출판사 쪽에서도 한번 해봅시다가 좀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어쨌든 있을 뭐 거예요. K-팝
책이 사실 많지도 않지만은 이렇게 진짜 최신 K-팝 내용만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K-팝 씬의 순간들 현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온라인 서점하고 오프라인 서점들에서 다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방송 끝에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도서 선물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끝까지 같이 해주시고 이 책을 그러면은 처음에 하게 된 거는 네. 우리 준우 씨가 미래의창 편집자분과 만나서 네, 맞아요. 해서 미미언님까지 셋이 이렇게 해보자. 그쵸. 그럼 이게 얼마나 기간을 두고 작업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용이 너무 시시각각 바뀌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큰 문제긴 했어요, 사실. 어렵죠, 그게. 저희 처음 만난 게 작년 여름이었나요? 봄?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네, 책은 좀 빨리 쓰긴 했어요. 맞아요. 정말. 상대적으로는. 네, 이렇게 단기간에 뭔가를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내용을 좀 완성해야 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워낙 빨리 많이 바뀌니까 네. 처음에는 그 기한, 그러니까 책이 다루는 기한을 좀 정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뭐 그래서 2022년 3년 뭐 이 정도 딱 코로나가 끝나고 뭔가 K-팝 음악 시장이 확 이렇게 더 커지고 이런 상황들을 조금 남겨보면 어떨까 기록으로 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 전의 시간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무엇보다 올해 들어오면서 진짜 워낙 많은 것들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네. 그 과정들도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뭐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시간들도 짧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하면 좋겠다 해서 작업을 해 나갔는데 그 민재 씨도 책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생각보다 빨리 써지지가 그러니까 먹고 살다 보면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애를 많이 먹게 해드렸는데 어쨌든 조금씩 기한이 미뤄지면서 이제 그 내용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수정고에 반영을 해서 저희 체감으로는 그래도 한 올해 10월 정도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얼추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최대한 업데이트를 해서 2024년 정도까지 이야기를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작업하면서 이제 와 이거 큰일 났다. 이 테마 자체도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닌가. 이거 너무 뭐 시시각각 이슈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바뀌니까 네. 하다못해 저희 책 안에 들어있는 사실 뭐 뉴진스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올해 들어와서 또 뭐 양상이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 그쵸. 하다 보니 그런데 이제 너무 그런 것에는 가능한 흔들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코로나 이후에 좀 급격하게 팽창한 어떤 K-팝의 가장 뜨거운 순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음악적이고 그리고 어떤 K-팝 컬처 쪽으로 저희가 풀어보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우리 제일 질문 많이 듣는 게 대부분 이제 어떤 이슈들이잖아요. 뭐 무슨 뭐 그렇죠. 이렇게 회사 그쵸. 뭉치고 뭐 네. 가수 나가고 이제 뭐 각종 이 일들이 벌어질 때 코멘트 요청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담을 수도 없고 사실 책으로 쓰기에도 좀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서 네네.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 걸 읽으시는 분들도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방송 녹음 시점에는 책이 오늘 막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견본을 미리 이제 디지털 파일로 그것도 어제 아침에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뭔가 좀 일들이 딜레이 되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다 읽진 못하고 네. 좀 발췌독을 막 했어요. 근데 네. 와 생각보다 내용이 정말 빡빡하고 음. 그리고 지금의 내용을 너무 잘 이렇게 담으셨다. 그래서 아. 좀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저희가 셋이 나눠서 썼거든요. 네. 근데 책 안에는 그걸 누가 썼는지는 딱히 표기하진 않았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편집자님의 의견에 따르게 되었는데 네. 저도 다른 분들의 글을 보잖아요. 음. 아, 잘 쓴다. 나도 잘 써야지. 그러니까. 막 이런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막, 와, 진짜 막 감탄했고, 내용들이 너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진짜 도움이 되겠다는 네. 생각도 들고, 맞아요. 좀 이거 어떻게 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최신 내용들이라서. 저는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한
한 4번째 인생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 매년 뭐 올해까지 못 되면 죽겠습니다. 그런데 알죠. 올해 지나면 지금 5번째 인생 저도 돌아가는데요. 지금 한 9번째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구미호 같은 수준인데. 근데 진짜 책은 쓰자 이래가지고 막 한 3달 안에 쓰자 해서 빡 써가지고 내야지 딱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이 책도 네. 그런 아주 단기간 아주 최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은 네. 그런 면에서 아주 밀도 있는 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를 일단 한 곡씩 듣고 추천곡을 그리고 그럴까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한 토막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추천곡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요즘에 즐겨 듣고 있는 K-pop 맞아요. 어떤 곡이 있는지 한 곡씩 부탁을 드렸어요. 네. 저희가 이제 하나씩 가져와 봤는데 네. 준우 씨 약간 또 의외 선택. 항상 우리 그래요? 준우 씨가 의외인가요? 그런가?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네. 그 케이팝 메이트를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거의 퓨즈 아니냐. 그쵸. 라고 이제 얘기를 저도- 들을 정도로 저는 온앤오프에 굉장히 진심 편인데 저도 준퓨즈죠 뭐. 네. 그렇죠 뭐. 예. 그래서 그 오늘의 추천곡은 정말 올해 저에게 잊지 못할 곡 온앤오프의 Buy My Monster 추천하려고 합니다. 네. 잊지 못할 곡이라는 건 그만큼 인상적으로 들었다. 네, 저에게는 되게 좋은 곡이었고 뭐 곡이 당연히 뭐 되게 예쁘게 쓰여졌고 멤버들이 잘 소화했고 뭐 이런 구성도 너무 좋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가사가 가지고 있는 뭐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요즘은 사실 조금 더 기억에 남기 위해서 약간 심플한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몇 가지 단어들을 좀 반복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바이 마이 몬스터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시와 소설의 중간이죠. 이렇게 가사만 쭉 읽어도 네. 뭔가 이 화자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그래서 그런 곡들이었고 그거를 너무나도 음악적으로 잘 뒷받침해서 예, 물론 이제 막 오케스트라 사운드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거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반응들도 있고 의견들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막 많이 사랑받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맞아요. 것보다 그래서 맞아. 좀 아쉬움이 들어서 네. 가져왔어요. 저도 사실은 그 나왔을 때 정말 초초 흥분하면서 그 곡 얘기했던 생각 나거든요. 저도 약간 이게 흥 올라오면 잘 못 내리는 타입이어가지고 막 그 노래 뒷부분 가면 안녕 이거 아시죠? 그렇죠. 이게 완전 킬링 포인트인데 네. 제가 거기 완전 꽂혀가지고 계속 막 그 어떤 쌓아 올리는 사운드와 감성, 온앤오프와 아마 황현 씨만의 어떤 낼 수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하면서 굉장히 막 오버할 정도로 언급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내가 왜 준우 씨가 이게 좀 의외였다고 생각을 했냐면 최근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약간 올해의 노래 같은 느낌으로 선곡을 해오셔가지고 예. 최근에도 즐겨 들으신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선곡. 그렇구나. 저도 뭐 이 곡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고요. 네. 저는 최근에 낚였어요. 네, 진짜 최근으로 했구나. 찐찐 최근에 네네. 진짜 자주 듣고 있는 곡을 가져와 봤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저 11월 플레이리스트 찾아보면 아마 최상단에 있을 곡인데 네. 이달의 소녀 출신의 이브 씨의 앨범 가운데서 비올라라는 네. 곡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사실 이 곡도 제가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노래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책에는 뭐 주요 테마로 뽑아서 이야기를 하진 못했는데 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K-팝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느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지금 미디어에서는 뭐 K를 떼고 이제 팝이 되고 뭐 외국 멤버들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사랑받고 이런 어떤 물리적인 가시화되어 있는 확장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이제 음악적으로 혹은 장르적으로나 아티스트 형태적으로 K-팝이 어떻게 확장이 돼 나가느냐가 늘 제일 재미있게 짚는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브 씨가 저에게 있어서는 올해 제일 흥미로운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독립을 한 이후에 그 이제 레이블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곳으로 이적을 한 이후에 발표하는 음반들도 그리고 어떤 콘텐츠들도 K-팝 아티스트였다는 걸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하이퍼 K-팝 같은 느낌의 어프로치를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어서 비디오 음악 할 것 없이 너무 즐겨 듣고 있는 앨범입니다. 네. 네. 참 멋있더라고요, 노래가. 네. 그 약간 요즘 트렌드
트렌드를 잘 담고 있으면서도 또 케이팝이나 이브 씨의 매력도 같이 담고 있더라고요. 네, 네. 정말 멋진 곡들인데 저희 음악은 뮤브 유튜브 재생 목록 그리고 스포티파이 이런 콘텐츠 더 보기에 있는 플레이리스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신간 K-팝 씬의 순간들의 저자 음악평론가 김윤하 씨 그리고 박준우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 목차를 보면은 딱 목차를 먼저 딱 봤을 때 흥미로운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네. 그래서 보이그룹의 청량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걸그룹의 어떤 맹활약들 그리고 장르에 대한 얘기 K-팝의 장르 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K-팝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네. 있었고 그리고 장수 아이돌 그리고 뉴진스는 아이 하나의 챕터였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K-팝의 어떤 다문화, 뭐 다국적 네. 이런 거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K를 떼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 맞아요.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와 에이티즈를 중심으로 한 그런 아주 강렬한 그룹들 네. 그리고 하이브표 사운드에 대한 생각 이렇게 되는데 네. 아직 다 못 읽었기 때문에 네네. 이거 한 3편 나눠가지고 쫙 하고 싶지만은 해도 재밌을 텐데. 사실은 그죠? 이 목차만 봐도 K-팝 팬들은 정말 관심 가는 내용일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하려고 가져온 게 우선은 장르로 만드는 K-팝, 장르를 사용하는 K-팝 이 챕터에서 네. 확실히 과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K-팝 태동기 예를 들면 90년대 후반 뭐 이럴 네. 때는 그냥 K-팝 하면 댄스다 아니면 발라드다 아니면은 뭐 약간 랩 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 지금은 진짜 마음 먹고 나누면 장르적으로 너무 세세한 접근 분류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이게 언제쯤부터 좀 이렇게 변화한 것 같으세요? 준우 씨는 어때요? 저의 생각에는 그 되게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다 우리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 그쵸, 그쵸, 그냥 그쵸. 오늘. 공적 의견 아닙니다. 그냥 가자. 개인으로 가자. 네. 죽어도 혼자 죽고 살아도 혼자 살자고. 이제 논란 되면은 꼬리 잘라. 저는 뭐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속으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고. 네. 저의 경우에는 그 해외 작곡가들의 비중이 좀 커지면서 이러한 시도들이나 어떤 구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전에는 그 국내 이제 소위 말하는 히트 작곡가 뭐 한두 분이 이제 그 케이팝 시장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는 뭐 장르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사람의 색채가 명확하게 담긴 곡들이 꽤 많았잖아요. 네. 성공한 곡들 중에. 네,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부터 한 뭐 엑소 전후를 기점으로 이제 외국인 작곡가들의 음악이 확 많아지는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조금 장르적으로 훨씬 더 팽창한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도 그 즈음에 이제 SM에서 좀 많은 시도들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한 곡에 뭐 생김새가 아예 다른 뭐 2가지 트랙을 합쳐서 막 쓴다든지 네네. 뭐 이런 뭐 아가로보이 같은 곡들도 네, 있고 뭐 그랬잖아.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보헤미안 랩소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어쨌든 그런 시도들이 많아지고 또 그 시도들이 음악적으로도 좀 성과를 내면서 지금의 모습을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진짜 디테일한 장르에 대한 언급이 시작된 건 빨라도 한 2010년대 정도부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뭐 2세대에서 2.5세대로 얘기하는 팀들이 2010년 전후로 데뷔를 네네. 한 팀들인데 예를 들면 전 아직도 저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비스트나 뭐 아니면 포미닛 이런 팀들이 데뷔하고 활동할 즈음만 해도 그들의 장르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어떤 형태의 그룹인지 뭐 어떤 레이블 소속인지 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시기로 보자면 이제 2010년대 한 초중반 지금 준우 씨가 얘기한 때랑 겹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엑소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거기에 더하자면 그 우리가 보통 음반 나왔을 때 그 음반 소개글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진짜 빼곡하게 요즘엔 설명이 다 들어가거든요. 엄청나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회사에서 A&R 분들이 작성을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소개글은 홍보팀이 좀 쓰고 각 곡 설명 같은 것들은 그쵸, 이제 A&R 그거는- 팀들이 담당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글로벌 공략 막 이런 거는 이제 네, 홍보에 그쵸, 쓰고. 그쵸. 그리고 뒷부분에 네네네. 이제 뭐 작곡가 유명 작곡가 누구와 그리고 함께 트랙별로 뭐 작업한 이런 것들. 네, 이것은 뭐 어떤 그 요즘에 유행하는 각종 장르들 이름 넣으면서 뭐 레게톤의 어떤 뭐 레게톤을 베이스로 뭐 이 어떤 워블 베이스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이 써 있는 거 다들 무슨 K-pop 소리지? 뭐 팬들은 이러면서. 그렇죠. 장르명이나 이제 막 악기명 이런 것까지도 다 써여 있는. 근데 그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제 기억에는 한 2010년대 초중반 맞아요.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일 수는 있겠는데 비슷하게 겹쳤던 것 같아요. 음악 평론가들이나 기자들이 아이돌이나 케이팝 음악을 좀 장르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생긴 시점과 그리고 이 회사 측에서도 A&R들이나 이제 어떤 프로모션을 할 때 그런 음악 장르나 스타일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느끼면서 같이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 때가 요즘 한 10년 좀 넘지 않았나. 네. 제가 엑소를 생각이 언급한 들더라고요. 이유도 엑소가 또 한국 대중음악상 네. 또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네네. 했죠. 네, 축하 공연도 하고. 지금 이분 자아가지고 잠깐만요. 네. 지금 박준우 씨 앉아 계신데 이분이 원래 그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먼저 사무국장 네. 지금 하고 일을 계시잖아요.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인간 한대음 상태로 오신 거. 머릿속에 시상식밖에 없어요. 지금 양해 대중학생 부탁드립니다. 얘기하면은 여기 지금 사무국장이고 우리 둘 다 선정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약간 잘못되는데? 대중학생 회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제하겠습니다. 장르 네네. 얘기하는데 갑자기 엑소 분들이 공연도 해주시고 수상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잠 고마웠지. 잠시만요. 뭐 어쨌든 네. 그래서 돌아오죠. 네. 그래서 돌아가서 네. 네. 그 그래서 뒷얘기는 없어요? 엑소가 그래서 그래서 언급을 했다. 샤라웃이군요. 네, 샤라웃도 있지만 그만큼 엑소를 이제 그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또 바라봤다는 얘기잖아요. 또 네. 평가를 했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에 동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평단에서 아. 아이돌 K-팝의 음악을 이제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 시기들이 맞아요. 좀 고시기에 겹치는 것 같아서. 결국 이게 좀 미묘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희 지난번에 뭐 세대론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언급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케이팝이나 아이돌팝이라는 것을 음악으로 좀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맞아요. 않았다는 것을 근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장르에 대한 논의도 아마 그렇게 진지하게 아이돌 팝을 위주로 한 케이팝 언급이 시작되면서부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10년 좀 넘은 얘기죠,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앨범 소개글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 소개글을 쭉 보면서 제가 막 좀 긁어봤어요. 네. 저지 클럽 나오고 뭐 볼티모, 드럼앤베이스, 하이퍼팝, 댄스홀, 뭐 레게톤, 아프로비트. 네. 솔직히 누가 알아요? 그쵸. 이런 음악 팬들 아니면은 네. 그냥 일반 대중 입장에서 그냥 앨범 소개글 궁금해서 샀는데 막 뭐 하이퍼팝에 막 어쩌고 막 하이퍼팝이 뭐지?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써 있는데 이게 사실 저지 클럽도 그렇고 볼티모어도 그렇고 결국 하나하나의 어떤 음악 스타일 그리고 뭐 하위 장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케이팝은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쵸. 케이팝이란 이름 아래. 그쵸. 그럼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 케이팝은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종합적인 음악이다? 네. 아니면은 이런 장르들을 사실 예전에는 좀 서구에서 유행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차용해오고 네. 뭐 장르 문익점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쵸. 이거 있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해요. 이 책에 또 어. 있으니까 장르에 대한 내용이. 네. 사실 그 부분은 뭐 여기 두 분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 대중음악이 가지고 있는 오랜 습속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네. 사실은 뭐 한국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진짜 예전으로 가면 뭐 미팔군 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뭔가 대중음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행하기 시작했던 시절부터 이제 한국은 늘 서구 뭐 영미권이나 아니면 일본 네. 가까운
이런 나라들의 음악에서 여러모로 영향을 받으면서 작업을 했었고 이제 각 시대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조금씩 바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중음악을 케이팝만 보고 있진 않고 좀 이제 예전 음악들도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요즘이 뭐랄까 장르의 차용 이상을 하면 네. 창작자로서 아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시대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요즘이 더 뭐랄까 그냥 스타일 단순한 어떤 스타일 카피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표절이나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더 좀 까다로워진 시대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베낄 순 없어 이제. 하지만 그치. 요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스타일 차용이라는 방식으로 한국 대중음악이 예전부터 이어왔던 어떤 해외 음악과의 교류 방법을 뭐랄까요 디벨롭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8, 90년대 한국 대중음악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듣다 보면 야 이건 너무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곡들도 진짜 있고. 솔직히 있지. 네. 당시에는 진짜 꽤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찐 표절 같은 건 더 어려워진 시대일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그런 어떤 역사성에 기대 보면 그래 뭐 한국 대중음악 원래 그러니까 라고 얘기하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게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제는 한국 대중음악을 한국 사람만 듣는 게 아닌 시대가 그쵸.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악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듣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단순히 1, 2개월 사이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K-팝 혹은 한국 대중음악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라는 것들에 대해서 창작하시는 분들이 스타일은 계속해서 같이 뭐 세계적인 시간에 맞춰서 호흡을 하면서도 이제 좀 더 뿌리 깊게 쌓아가야 할 때이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죠. 좀 긴 그렇죠. 얘기이기도 맞아요. 하고. 네. 네. 혹시 준우 씨, 사실 이 장르 부분은 준우 씨가 글을 쓰긴 하셨거든요. 이렇게 밝혀도 돼요? 뭐 어때요? 안 되나? 안 돼? 아니, 제가 아니 이제 뭐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아마 이 뭐 지금 윤하 씨도 그렇고 준호 씨도 그렇고 오늘 네. 못 오신 미묘님도 그렇고 네네. 사실 다 K-팝 글도 많이 쓰고 음악글 많이 쓰시기 때문에 네. 음악 팬들이 많이 읽었잖아요. 네. 저는 아마 책 보면서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뭐 뭐 문체나. 그거는, 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맞아요. 딱 보면서 아, 그래? 뭐 약간 이렇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얘기하지 말까? 그래서- 그래요? 아니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책 읽고 이것까지 찾아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찐이실 것 같아서 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얘기를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뭐 준우 씨 생각도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저는 사실 책에다가는 어쨌든 이런 장르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뭐 하는 것이 뭐 크게 나쁜 일이냐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되게 장르를 사용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좀 이 장르가 유행이래라고 했을 때 그 장르가 좀 성역처럼 느껴지면 못 건드리기도 했어요. 아, 뭐 예를 그쵸. 들면은 뭐 록일 수도 맞아요, 있고 그게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록이죠. 그쵸. 이제 네. 한 인격체를 뭐 그렇게 밟은 사례들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네. 뭐 반대로 정말 이런 마이너한 장르를 케이팝에서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근래 이제 소개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 책에도 썼지만 매그네틱이거든요. 네네. 그 플러그 아일릿의. MB의 아, 그쵸. 하우스를 곁들였다 하면은 음. 그러면은 뭐 하우스는 둘째 치고 플러그 MB가 뭐야? 그럼 플러그라는 장르의 R&B를 더한 거야. 그럼 플러그는 뭐야? 그러면 플러그는 또 막 드릴에서 나오고 드릴은 뭐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네네네. 알게 뭐야 하는데 정작 들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플러그 MB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었을 때와 이 매그네틱의 간극은 생각보다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장르들을 뭐 활용하고 막 요소를 쓰고 하는 것들이 되게 지금으로서는 재밌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그 제가 책에서 그
저기 두아리파 앨범 프로듀서한 데니엘 할이라는 프로듀서와의 네. 인터뷰를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케이팝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 에이지 쿡이라는 그 PC뮤직 네. 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이 자기네들은 케이팝을 너무 하고 싶은데 기회가 생각보다 안 찾아온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데니엘 할의 눈이 아니라 귀겠군요. 네. 데니엘 할의 귀에는 엄청 재밌는 익스페리멘탈 팝이라는 거예요. 케이팝이. 네. 유행하는 거 다 가져다 써도 뭔가 이해가 돼, 말이 되고. 네. 그리고 그 데니엘 할이 실제로 뭐 두아리파랑도 하고 뭐 찰리 XCX 같은 아티스트랑도 하고 하면서 뭔가 그런 팝으로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막 읽어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좀 더 실험적으로 케이팝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다소 극단적일 수도 있는 실험들이 지금의 케이팝을 만든 것 같고 그게 음악적인 성과로까지 지금은 이어지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그런 뭐 음악적 성과라는 거를 예전에 케이팝에선 사실 막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뭐 케이팝에서 어떻게 음악적 성과가 있어라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맞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저희 두 사람이나 미면님도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이 한국에서 음악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좀 뭐 어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책을 읽어보시면 어떤 좀 뭐랄까 좀 더 정통적인 어떤 기준 같은 걸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이걸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도 되나 싶은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희 세 사람이 그래도 좀 공유하고 있는 정서 중에 이건 뭐 제 혼자서 말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이 케이팝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재미있게 노는 잘 노는 사람들과 어떤 결과물들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는 사람들이라 네. 아마 준우 씨가 얘기한 그런 장르를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 아마 책에서 만나실 수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찾아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준우 씨가 말씀하신 그게 이제 조금씩 찾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아까 뭐 플러그 앤 비 같은 얘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전에 띄워드린 그 이브 씨의 네. 비올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찰리 XCX가 올해 브렛스로 만들었던 그런 어떤 언더그라운드의 어떤 각종 뭐랄까요 정서와 뭐 어떤 클럽 뮤직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들이 되게 자기식으로 표현이 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어떤 베이스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겠지만 어떤 가사적으로 풀어내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음악으로 터치하는 부분들도 맥락이 함께 하면서도 되게 이브 씨 옷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이런 거 찾아가는 게 저희에게는 제일 좀 재밌는 요소들이고 그 안에 그래서 장르의 순수성이 지켜졌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케이팝에 그런 게 있었나요? 같은 오히려 역질문을 하게 맞아요. 되는 경우가 요즘은 많지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막 뭐 얘는 뉴욕 얘기할 때 뭐 멜팅 팟이다, 네. 뭐 용광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육개장 같은 거 아니에요? 다 넣는 거야 그냥. 부대찌개 막. 맞아요. 네, 그냥 다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막 뭐 네. 걸그룹이 드릴을 감히 막 이랬는데 하면 어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쵸. 저희 아까 얘기한 뭐 볼티모어 뭐 이런 그럼, 것도 원래 그 장르의 막 그 어떤 근간까지 찾아가면 이거 좀 위험한 그렇죠. 굉장히 갱단의 그러니까요. 음악이고. 네, 굉장히 좀 거칠고 그 전자음악 안에서도 가장 좀 네네. 거친 네네네. 부류의 음악인데 그걸 지금 한국에서 가장 좀 아방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뉴진스가 부른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뭔가 장르에 대한 어떤 딱 그 기저가 있으신 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케이팝 얘기하면서 좀 뭐 근본 없다 이런 얘기들 반농담처럼 자주 네네. 자조적으로 쓰는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케이팝 안에 많지 않나? 뭐 그걸 또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지 않나 싶기도 근본 하고요. 없지만 당당하다. 표절만 아니면 된다. 그런 게 이런 있고. 느낌이죠.
확실히 뭐 그래서 막 볼티모어는 막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은 못 갱단에 듣는 한번 거야. 들어가야 그쵸. 되는데 네. 막 그쵸. 그런 분들은 이제 못 듣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지. 정통 들으셔야지. 맞아요. 아, 그쵸, 네. 그쵸. 그게 막 엄청 나쁜 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진짜 많은 대다수의 K-pop 팬들은 뭐 그런 어떤 맥락과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네. 음악적으로 많이 즐기고 있는 그리고 그런 아마 거기 그게 일종의 유희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나 이 팀 좋아해. 이 음악 되게 좋은데 뭐 플러그 앤 B라는 게 있어. 재밌다. 하고 찾아 들어본 다음에 의외로 그 장르에 빠질 맞아요.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그런 순기능도 있어요. 네, 새로운 아티스트를 찾아갈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사실 좀 열린 마음으로 늘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그렇게 쓰신 게 참 재밌었어요. 이 문장이. 네. 아이러니하게도 상업적 성과를 거두면서 K-팝은 음악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책에도 쓰셨지만은 보통 막 상업적으로 막 잘 되면은 쏠리거든요. 그죠. 근데 솔직히 우리 과거의 K-팝이 약간 그런 양상이 좀 있었고 근데 요즘은 상업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네. 사운드 맞아요. 스펙트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 K-팝의 어떤 재미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지금 슈퍼노바가 올해 최고의 히트곡이라니까요, 여러분. 위플래시 이런 완전 전자음악 사운드로 점철된 곡이. 솔직히 막 네. 팝 음악이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위플래시나 뭐 뉴진스의 어떤 곡들이나 뭐 이런 곡들 굉장히 사실 실험적이고 맞아, 따지고 보면. 어려워요. 맞아, 근데 맞아. 그런 노래 듣다가 사브리나 카펜터의 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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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은 너무 고전적인 팝송이야. 에스프레소 이런 거 들으면 그쵸. 뭐야 그냥 입안에서 막 네. 녹아. 그냥 너무 옛날부터 좋아했던 팝송.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팝송이 그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잘 되고 우리는 진짜 잘 되려면은 진짜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야 된다. 막 장르 A&R 분들이 막 디테일 넣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막 어디에서 네. 기인한. 그런 차이가 있고 참 재미있는 것 같은데 네. 이쯤에서 우리 장르적인 특성이 좀 두드러지는 네. K-팝 추천곡 아. 한 곡씩 또 소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준우 씨 좀 힘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 먼저 그냥 편하게 한번 가보자면 네. 저는 이제 그 장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한 곡을 하나 가져가 봤는데 네. 샤이니의 뷰를 오. 가져왔어요. 사실 이 곡이 딥하우스 부음을 국내에 또 가져오지 맞아요. 않았었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키씨와 우연히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키씨가 최근에 발표한 앨범이 그 샤이니 뷰처럼 그 딥하우스 장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타이틀곡뿐만이 아니라 수록곡까지 차용한 그런 앨범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뷰가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됐는데 돼가죠. 그 사이에 뭔가 자기가 샤이니가 가져왔었던 그런 어떤 케이팝에서의 딥하우스 붐을 혼자서 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일부러 그냥 앨범의 어떤 주요 키워드를 딥하우스라는 장르로 가져가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그 사이에 케이팝 씬이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네요. 이런 음악 장르를 아예 앨범의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대가 됐구나. 이거 딥하우스예요 라고 하면 대충 케이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뷰 같은 뷰 거, 같은 거. 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오늘 한번 선곡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네. 그렇네요, 정말. 준호 씨는 어떤 곡 가져오셨어요?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전 곡, 최근 곡 엄청 생각을 하다가 앨범에 담긴 곡도 생각을 하다가 되게 엄청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애나의 네모네모 있었거든요. 네. 아 진짜요? 네. 오.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그 네모네모를 지금 제가 막 글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어쨌든 네. 오히려 레딧 같은 데를 제외하면은 이 네모네모의 장르적인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안 했더라고요. 네. 근데 대단히 이제 물론 J-팝 컬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일본의 서브컬처적인 맞아요. 사운드들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예전에 인터넷에서 되게 그 소규모 사람들이 만들고 즐겼던 것 중에 카와이 튠이라는 있죠, 있죠. 장르가 이게 완전 마이크로 장르죠. 네. 있었는데 이게 네모네모를 들으면서 어쨌든 카와이 튠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모네모를 알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 카와이 튠을 아는 사람 몇이나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은 네모네모를 얘기하면서 뭐 단순히 최애나의 어떤 뭐 비주얼이나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이 곡이 가지는 뭐 재밌는 포인트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게 되게 막 전자음악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막 언더그라운드스럽고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얘기해 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저도 참 인상적으로 들은 곡이었고 네.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라는 가사 아, 너무 천재 아니에요? 그 가사 진짜? 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네. 이거 정말 올해의 가사입니다. 저 너무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최예나라는 게 네. 이런 가사까지 나오게 된다는 게 참 너무 기발하다. 그리고 저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 아이즈원 제가 노래 파노라마 추천했던 거 네네네네네. 기억나시죠? 사실 저는 그 아이즈원 때부터 예나 씨의 어떤 그 무대 연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곡에서도 뭐 엄청나죠. 맞아요. 뭐 하자고? 싫은데 뭐 그거 하는 그 포인트 아실 거예요. 저는 그런 건 K-팝과 최애나밖에 할 수 없다. 진짜 독보적이에요. 진짜 저도 너무 즐겨 듣는 네. 곡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노래 두 곡 들어보고 오시죠. 자, K-팝 씬의 순간들, 신간 이 도서 내용 중에서 다채롭고 화려한 장수 아이돌의 세계로. 이 파트 저도 참 재밌게 읽었는데. 저희 때 이제 고인물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네. 뭐 아까 다 밝혔으니까 이 부분을 유나 씨가 쓰셨죠? 맞습니다. 여기가 접니다. 네. 그래서 고인물. 확실히 과거랑 비교하면은 장수 아이돌이 진짜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K-팝의 역사가 그만큼 쌓였으니까 당연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 25년, 20년 전 생각하면 되게 격세지감이에요. 네. 왜냐면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최소 1세대나 2세대 정도 초반까지만 해도 뭐 아이돌은 그냥 어린애들이 뭐 한 5, 6년 하다가 맞아요. 그만하는 그룹이지. 진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죠. 나이 들어서 아이돌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거의 전혀 없었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되게 흔한 언어 유희겠지만 소녀시대 처음에 데뷔할 때 소녀시대가 뭐 30대고 40대도 소녀시대일 것 같냐. 천년만년 소녀냐 네, 이거죠. 얘기를 했었지만 그럴 건데? 소녀 할 건데? 가 되어버린 진짜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의 이 기세라면은 진짜 뭐 5, 60대가 된 소녀시대들이 얼마든지 다시 또 모여서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팬들과 교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바뀐 세상이 좀 재미있기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챕터에서는 단순히 그렇게 뭐 10년, 20년 활동하고 있는 팀들뿐만이 아니라 최근 데뷔한 뭐 한 10년 전후로 활동하고 있는 팀들의 전성기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 느려지면서 이제 좀 더 장수하는 아이돌들이 많아졌다. 재계약을 거듭해서 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오래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들에 대한 테마를 담아봤습니다. 네. 확실히 뭐 H.O.T나 뭐 잭스키스 이런 팀들 뭐 10년이 뭐예요? 5년 남짓 겨우 그쵸. 활동했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사실 신화가 진짜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는 케이스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소녀시대 그 시절만 해도 소녀시대 2007년 데뷔인데 벌써 2017년이 얼마 안 10주년 때도 그쵸. 그때 막 그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네네. 이미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뭐 10년 정도는 거뜬히 하는 팀들이 많아졌어요. 네. 왜 이렇게 변화가 그 사이에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점에서? 저는 뭐 책에서 많이 써놓은 부분이랑 제 의견은 책으로 읽으셔. 준우 씨는 네네. 준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나오신다고? 아니.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네.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마련되기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글쎄요. 물론 이제 모든 그룹이 장수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네. 그럼에도 뭐 이렇게 말하면은 엄청 실례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가늘고 길게 가는 그룹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네네.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약간 K-팝 음악 산업에게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네.
이제 오래 활동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회사의 뭐 어떤 그런 변화들도 있을 거고 네. 기조의 변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수익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 있겠지만 저는 그 한동안은 이 작품을 내는 뭐라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생겨서 그게 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규 앨범을 어느 정도 텀으로 내고 혹은 몇 부작 몇 부작 이런 식으로 하고 네네.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그치, 네. 그치. 네, 그리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게 길다고 안 느껴져요, 더 이상.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역할을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릴리즈의 형태도 좀 달라지고. 네. 저는 그 아까 책에도 썼다고 말씀드려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요인을 제가 써놨는데 그 가운데 지금 문득 제일 그래도 이게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1세대부터 어쨌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팀이 해체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 1세대까지만 해도 팀 멤버가 하나 빠지고 혹은 이제 이 팀이 뭐 5이면 5, 3이면 3이 함께가 아니면 이 팀은 그냥 해체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드 제플린적 사고. 거의 그 수준. 그리고 마지막 끝. 그리고 이 그룹이 해체하기 전에는 너 솔로 못해. 막 유닛 네, 그치, 안 돼. 그치. 그냥 뭐 무조건 우리는 무조건 하나야.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뭔가 이런 확실히 좀 고정된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그룹이 많아질 수 있었던 건 그 사고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해지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막 7년, 8년 활동을 쉬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도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다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2NE1 같은 경우도 대표적일 텐데 네. 이제 완전체 활동은 거의 뭐 한 7년 정도 없었지만 재결합을 하면 그냥 시간 쳐줌. 약간 15년 활동한 걸로 쳐줌. 그냥 완전체 돌아왔다.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솔로 활동이나 유닛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공백기라는 것들을 좀 채워 나가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의 뿌리는 정신은 언제나 그 원래 그룹에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거나 하면서 이제 오랜 팬들의 자긍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의 전환이 이렇게 아이돌들의 수명을 많이 길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3세대부터 그 이제 데뷔한 팀들이 재계약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만큼 중도의 계약이 끝나는 경우도 많아지기는 그쵸,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들은 기본적으로 앞서서 살짝 이야기를 한 대로 아이돌들의 전성기라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좀 무게추가 뒤로 왔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불과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1, 2년 차에 뭔가 승부를 보지 않으면 어렵다. 망했다. 다시 뭐 시작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책에도 아마 예시로 썼던 것 같은데 뭐 몬스타엑스나 오마이걸처럼 이제 거의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팀들도 대부분 그 팀의 피크라고 해야 되죠. 첫 뭐 이렇게 히트라는 것들이 대부분 한 5년 차, 맞아요. 뭐 6년 차 정도에 왔었고 그런 것들 덕분에 이제 7년 차 재계약 이슈에서 대부분 뭐 미리 재계약을 하거나 뭐 대부분 마음을 맞춰서 그룹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뭐 이런 여러 요인들이 앞으로도 점점 더 아이돌들의 수명을 좀 길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전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옛날엔 진짜 아이돌 막 처음 나오면 1, 2, 3집에 막 다 태우는 거예요. 네. 1, 2, 3, 4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활활 타고 그래서 맨날 옛날에 뭐 4집이 명반이나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 불타기 직전이라서? 그리고 뚝 떨어지는 거야 갑자기. 안 돼. 그리고 막 이제 새 팀 나와. 그럼 새 팀 나오면 막 그 팀 막 태우고 이 팀은 약간 이제 뭐 맞아. 얘는 그냥 뭐 나간다든가 뭐 이렇게 맞아, 되는 맞아. 그 약간 경우가 소모적이잖아요, 네, 너무. 그쵸?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아이돌 그룹들, 아이돌 이 가수들을 약간 어쨌든 한 명의 음악인,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좀 꾸준한 활동을 맞아요. 보장해주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이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대중의 입장에서도 맞아요. 사실 막 언제적 누구야 막 이런 얘기가 네. 이제는 거의 안 나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냐가 중요한 거지. 나이는 진짜 예전에 비해서는 그 얘기하면 좀 약간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드는 부분도 있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티스트 얘기 나온 김에 가수들의 마음가짐 같은 것도 예전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도 예전에는 정말 이제 뭐 신화밖에 없었던 거죠. 장수 진짜. 아이돌로는. 아, 진짜 하나였다. 아, 그러니까 정말 딱 한 팀밖에 없어서 네. 뭐 롤모델 얘기하면 신화 선배님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이제 각자의 영역들에서 오랫동안 자기 것들을 따로 또 같이 잘 해나가는 선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지금 데뷔하는 좀 저연차 신인 그룹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우리 젊을 때 그냥 불태우고 뭐 제2의 인생 찾아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가수는 진짜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아이돌로 시작했으면 우선 아이돌로 꾸쭉 가는 거고 이 팀도 뭐 부득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평생 자기 이름에 붙어서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좀 직업의식을 가지고 임하려는 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아져서 이것도 결국엔 선순환이거든요. 그렇게 잘 좀 롤모델이 되어온 선배 장수 아이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후배도 거기에 대해서 꿈을 꾸고 이제 어떤 자신의 플랜을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장수 아이돌은 기본적으로 지금 케이팝 씬 안에서는 좀 선순환 중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능동적이기도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순진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팀워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전 특히나, 순진하다니요? 팀워크 제일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특히나 무슨 최근에 말씀이세요? 뭐 인피니트 같은 사례들 보면서 그쵸. 어쨌든 그룹을 되게 본인들이 끝까지 가져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고 네. 그런 뭐 다 같이 입대하는 케이스도 있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가 원앤오프도 그렇고.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팀워크라는 게 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네. 물론 이제 설례들을 보면서 또 네. 팀워크를 다지기도 하겠지만. 맞아요. 네. 그리고 책 본문에도 제가 또 써놨는데 뭐 사실 장수 그룹 이야기할 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이그룹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또 걸그룹들도 최근에는 장수 아이돌 대열에 많이 합류를 하면서 자 여돌들이 사실은 해체되기 더 쉽거든요. 다들 상대적으로 좀 아시겠지만 그렇죠. 올해도 지금 연말 오면서 해체를 알린 그렇죠. 그룹들 중에 네, 걸그룹들이 대다수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거 얘기하려면 이제 따로 시간 그쵸, 빼가지고 그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 여돌 해체하는가? 네, 이런 거. 뭐 요거는 이제 이것도 기나긴 네. 이야기가 될 텐데 근데 제가 책에다 조금 써놓긴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조금 들어있긴 이거 하고요. 홈쇼핑 아니죠, 이거? 너무 열심히 영업을 하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걸그룹들도 예를 들면 뭐 소녀시대, 카라, 저 언급한 2NE1이나 올해 또 러블리즈나 내년 1월에 또 다시 돌아온다고 맞아요. 이야기를 한 여자친구나 이런 그룹들이 이제 속속 생기면서 이제는 4세대 걸그룹의 어떤 그 테마까지 이어지며 제가 보기에는 이 장수 아이돌의 이슈 안에서도 근 한 2, 3년 사이에는 여성 아이돌들이 어떤 식으로 장수하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획사 측, 가수 측, 저 같은 전문가나 팬들도 좀 생각을 많이 바꿔나갈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장수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팀들의 음악 중에서 또 네. 추천곡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이게 너무 뻐렁쳐가지고 이 노래 아니면 가져올 수 없거든요. 와, 뭐길래? 이게 이 가수나 이 가수의 팬들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아티스트와 어떤 인생을 함께 나눠봤던 사람들 그리고 영원을 한 번 정도 약속해봤던 사람들이라면 하늘색 풍선인가요? 아니 거기까지 가진 않아요. 아, 네. 소녀시대 Forever One을 아. 준비해봤어요. 네. 사실 저는 이게 아이돌 씬에서 영원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진심으로 아이돌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되게 마음 깊이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쵸, 영원한 건 절대 없어인데 그러나 but 네. nevertheless 나와 내가 좋아하는 저 가수가 지금 무대 위에 있는 이 순간만큼은 영원을 약속하고 싶어지는 게 저는 또 이제 케이팝 좋아하시는 맞아요. 분들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음이 저는 이 노래에 진짜 응축돼서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소녀시대라는 아이콘과 또 우리
SM과 K-팝의 어머니죠. 우리 음. 켄지 씨가 또 음. 기가 막히게 네. 사람들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는 곡으로 완성을 해서 장수 아이돌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무병장수를 기원하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야, 뭘 꺼내야 될지 모르겠네. 원래 가져온 곡이 있는데, 네. 이거 얘기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여자친구 마곡 가져왔어요. 어, 네네. 그래서 여자친구라는 이제 그룹을 워낙에 좋아하기도 했고, 그 여정을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어쨌든 네. 느끼는 감정들이 있었고, 되게 어쨌든 한순간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멤버들이 이렇게 각자 헤어지고. 네, 각자 활동하는 네.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또 두고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 되게 또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이거 팬심이네. 네. 그죠? 내년 지금 1월에 그쵸, 그쵸. 네, 그쵸. 다시 그래서 돌아올 때 어떤 음악을 가지고 돌아올까 또 궁금하기도 공연 하고 가시나요? 가야죠. 가요? 네. 저 러블리즈 저는-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 어. 저 2NE1은 티켓팅 실패했고. 저도. 네. 뭐 그렇게 발랄하게. 저도 실패했어요. 나도 실패했잖아. 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러블리즈는 다행히 성공을 해서 아. 한번 갔다 왔는데, 근데 저는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오. 이게 또 재결합을 하는 그럼요, 장수 그럼요. 아이돌들의 공연을 가잖아요. 지금 제일 잘하는 막 파치파치한 그런 팀들의 공연 가는 또 다른 그럼요. 이게 다르죠. 뭉근한 그 어떤 감정이 오가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음.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소년시대와 여자친구의 노래 한 곡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뮤브에서는 K-팝 씬의 순간들의 저자, 음악평론가 김유나 씨 그리고 박준우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막 이즘 바깥에서 처음 오셨고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두 번째 오신 거거든요. 우리 준우 씨가 두 번째로 오신 아. 거고 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군요. 네. 또 이렇게 뿌듯한 방송이었고 네. 또 방송을 같이 한 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쵸. 그쵸. 유나 씨랑 방송한 거 두 번째입니다. 그치, 오늘. 두 번째. 맞아. 네. 진짜 초면 네, 같은 그래서, 느낌으로. 참 귀한 시간이었고 제가 이 책 아직 다 읽지 못했지만은 네.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이 막 더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이어서 아주 뿌듯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말씀해 주세요. 뭐, 전 두 번째여가지고, 네. 약간 너무 안방처럼 앉아서, 저희 특기 갑자기 흥 네네네. 오르기. 네네네. 저는 한번 치고 가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저 그거 안 하고 가면 집에 가서 좀 아쉽거든요. 끌어내서 이렇게 그게 나왔다니까 그래야 참 좋네요. 저도 재밌고, 네, 저 재밌어요. 제가 재밌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어쨌든 즐겁게 이야기하고 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준우 씨. 저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사실 뭐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도 오히려 약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그 유나님과 같이 방송을 했는데 맞아. 우리 네. 매주 봤었는데, 음. 예전에는. 네, 그때는 네. 사실 이제 각자가 각자의 그 내면의 광기를 표출하는 시간들이 한 번씩 있었는데 네. 맞아요. 오늘은 사실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고 왜 나만 그러게 했어? 조금은 뭐랄까 진지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도 진지해요. 아 그래? 자 방송이 오랜만이어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가 봐요. 제가 어쨌든. 방송 자체가 되게 오랜만이고 요즘은 사실 이렇게 뭔가 막 나와서 하는 일들이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은데 오랜만에 나와서 또 하니까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K-팝 메이트 팬들도 진짜 많았던 걸로 아는데 반가워하실지도. 이 방송을 통해 또 아마 많이 반가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부득이하게 함께 하지 못하신 또 다른 공동 저자 네. 미묘님 계신데 12월 말에 이제 저희 매달 말에 뮤브 뉴스레터를 내거든요. 네. 그때 글을 이제 쓰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 책에 대한 에세이 써주실 거라서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쭉 얘기했던 K-팝 씬의 순간들 현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등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출판사 미래의 창에서 우리 뮤브 가족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책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커버가 홀로그램이에요. 그래요? 엄청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 그림이 되게 예쁘다 생각했는데 네, 홀로그램이군요. 반짝반짝도 합니다. 우리 또 오. 새 거 좋아하고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K-팝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죠. 네, 그런 거 추천합니다. 중요하죠. 네네네네. 포토카드 없어요? 저자 포토카드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 있으면 좋은데. 너너 2세 찍으면 하나 포토카드 넣자고 해야겠다. 너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뮤브 인스타그램 매거진 언더바 뮤브 들어오시면은 자세한 이 도서 이벤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나가는 오늘 12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합니다. 도서 선물 이벤트 확인하시고 K-팝 씬의 순간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연말이니까 또. 또 올게요. 나. 예, 저는 또 오지 않을까 오, 싶고, 좋아요. 예, 그리고 야. 진짜 저희 방송 다음에 이제 공개 방송하고 약간 또 재편하신다고 맞아요. 얘기 들었는데, 다들 좀 긴 시간 음. 건강하시고, 저는 또 올 테니까 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준 씨도. 저 개인적으로는 뮤브 계속 즐겨 들으면서 이제 어떤 게스트 나올까 항상 궁금해하고 되게 게스트 나올 때마다 또 막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해주시고 그 다른 방송에서는 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또 여기서 막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 음악 하시는 분들께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들으면서 항상 재밌었는데 그 게스트가 내가 될 줄은 전혀 생각도 오늘 못했고 뭐야? 약간 영광입니다. 그 사람이 오는데? 바로 나예요. 그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너무 재밌게 또 약간 방송 듣는 느낌으로 또 와서 또 하고 갑니다.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뮤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 전이신 분들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에서 언급한 곡들과 두 분의 추천곡은 뮤브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저희 아주 재밌고 따뜻하고 모든 게 다 있고 아주 행복했던 공개 방송. 안 했잖아요. 네, 무슨 얘기 했을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잘 끝났겠죠? 녹음 잘 네. 됐겠죠? 만약에 녹음 잘 안 됐으면은 그냥 제가 다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길. 네. 공개 방송 실황 전해드리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언더바 뮤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뉴스레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프닝 시그널 나상현 씨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방송의 정민재, 김유나. 박준호였습니다. 건강한 음악생활 오늘도 오늘도 뮤브하세요. 뮤브하세요.